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에 든든한 심장 역할을 해온 거대한 자동차 공장의 용광로가 식어가고 굳게 닫힌 철문 위로 공장 폐쇄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지는 참혹한 장면을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그저 누군가의 악의적인 상상이나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설마 그 현대차가 망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한국 공장을 버리겠어?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덮친 매서운 칼바람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의 제왕이라 불리던 독일 폭스바겐조차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영토 내에 공장문을 닫아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철옹성 같던 본토 공장이 무너지는 이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최근 대한민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가 강성노조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국내 업장 폐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거대한 엑소더스의 서막일까요? 오늘 저희는 최신 데이터와 팩트를 바탕으로 이 섬뜩한 괴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6년 5월 현재 현대자동차 노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기막힌 협상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군 1의 최대의 요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임금협상에서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내민 청구서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은 물론이고 2025년 회사 단기 순이익의 무려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현대차의 순이익이 약 10조 3천억 원 규모였으니 그 30%면 무려 3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를 국내 직원 약 7만 명으로 나누어 환산해보면 직원 1인당 일시불로 약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꽂아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 그 과실을 나누자는 것이 노조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일단 내 묵부터 챙기고 보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이들을 향해 대한민국 최상위 귀족 노조의 떼법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의 이러한 막대한 요구가 과연 현실적인 것일까요? 경영진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최근 교섭 자리에서 글로벌 관세 리스크와 지정학적 위기 등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이례적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환호는 이미 과거의 영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2026년 1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30.8%나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빙하기에 접어들었고 미국발 관세 장벽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전기차들이 전 세계 시장을 맹렬하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당장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에 대비해 비상식량을 비축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배의 선원들은 창구를 열어 금화를 당장 나누자고 도끼를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밥그릇 싸움은 회사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에게도 깊은 피로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2026년 노사 갈등의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생존권, 즉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 문제입니다. 올해 협상 테이블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른바 다크 팩토리로 상징되는 무인화 공정에 대한 노조의 격렬한 저항입니다. 다크 팩토리란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과 AI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을 켜둘 필요조차 없는 완벽한 자동화 공장을 의미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생존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전환과 로봇 도입을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지만 노조는 이것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구합니다.
AI나 로봇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할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월급은 기존과 똑같이 보장하는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라는 조건까지 덧붙였습니다. 일을 덜 하더라도 월급은 깎일 수 없고 65세까지는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강철 같은 방패를 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태도는 회사 수뇌부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경쟁사들은 AI 로봇을 도입해 인건비를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뜨리고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자르지도 못하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 줘야 하며 심지어 65세까지 무조건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면 과연 이 척박한 국내 공장에 수조 원의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결국 경영진의 내리에는 한 가지 극단적인 그러나 너무나도 합리적인 대안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 지긋지긋한 한국 공장들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버리자. 그리고 말이 통하고 효율이 나오는 해외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세간에 떠도는 업장 폐쇄하고 노조와 상종 안 한다는 충격적인 썸네일 제목이 탄생하게 된 씁쓸한 심리적, 경제적 배경인 것입니다. 대중들 역시 이 극단적인 문구에 쾌감을 느끼고 클릭을 누릅니다. 그것은 강성 노조의 끝없는 욕심에 질려버린 민심이 경영진의 강경한 철퇴를 은연중에 응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노사 갈등이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국의 본토 공장을 폐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아주 참혹할 정도로 말이죠.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공장 다이어트, 혹독한 구조조정의 태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자 세계 2위 완성차 그룹인 폭스바겐을 보십시오. 이들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창사 이래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드레스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둥이었던 기업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본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폭스바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 제너럴 모터스 역시 테네시주 전기차 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수천 명의 감원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닛산마저 무려 25년 만에 자국 내 공장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폐쇄하는 피눈물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동화 시대의 전환기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잃고 비용 구조를 혁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역사가 깊고 노조가 강하다 한들 결국 공장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리가 전 세계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엑소더스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대차 경영진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국내에서 노조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대신 눈을 밖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기회의 땅, 미국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를 대롯한 미국 현지 공장 설립과 전기차 생산 인프라 구축에 무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11조 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만약 이 자금이 대한민국 울산이나 아산 공장에 투자되었다면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풍요롭게 살릴 수 있었을 막대한 국부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하여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효율이 높고 파업의 위협이 적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 혜택까지 퍼주며 공장을 유치하려 안달인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노조가 3조 원을 내놓으라며 국내에서 으름장을 놓는 동안 정작 회사의 진짜 미래 성장 동력과 조 단위의 핵심 투자금은 소리 없이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아이러니하고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영원히 지키고 자동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초강경 투쟁을 불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붉은 조끼를 입을수록 경영진은 인간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로봇 AI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파업으로 라인이 멈춤 때마다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겪느니 불평불만 없이 24시간 완벽하게 돌아가는 로봇팔 수천 대를 들여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신규 일자리와 최첨단 신차 생산 라인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인도, 체코 공장으로 계속해서 배정될 것입니다. 노조가 쳐놓은 고용 안정과 정년 연장이라는 철벽의 바리케이드는 역설적으로 회사가 한국 공장을 더 빠르고 매몰차게 떠나도록 등을 떠미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밥그릇을 지키려던 그들의 투쟁이 스스로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의 썸네일처럼 당장 내일 현대차가 울산 공장이나 아산 공장에 전원을 내리고 철문을 용접해버릴까요? 현실적으로 당장 오늘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얽혀있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 생태계가 얽혀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물리적인 즉각 폐쇄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식물 공장화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통해 그 지옥 같은 결말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며 지역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군산공장이 경영 악화와 노사 갈등 끝에 문을 닫자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식당들은 줄도산했고 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죄 없는 시민과 영세 상인들만이 남겨진 빚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만약 울산과 아산의 현대차 공장에서 새로운 전기차 신모델의 배정이 끊기고 낡은 내연기관 차들의 단종과 함께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멈춰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폭약을 터뜨리는 붕괴가 아니라 서서히 피가 말라 죽는 끔찍한 고사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더 나은 환강을 향해 떠나갈 뿐입니다. 노조는 파업에서 이겨 일당을 더 받아냈다고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트로피 뒤편에서는 공장 라인이 축소되고 신규 채용은 동결되며 부품을 납품하던 영세 하청업체들은 소리 없이 피눈물을 삼키며 도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견고한 성에 갇힌 소위 귀족 노조들이 65세 정년 보장과 수천만 원의 보너스 잔치를 벌일 때 그 성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생명줄을 잡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차 임원진이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단순한 엄살이나 교섭용 멘트가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는 원가 혁신을 넘어 인간 공정을 아예 배제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고 중국의 BYD는 절반 가격의 전기차를 쏟아내며 글로벌 시장을 융단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갑판 위에서 누가 더 좋은 구명조끼를 입을지를 두고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는 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현대차 경영진이 과거의 낡은 노사관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대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노조의 불합리한 떼법에 계속 끌려다닐 바에야 차라리 일시적인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는 곧 국내 생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완전 무인화 공장인 다크팩토리의 비중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을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에서나 보던 그 자극적인 문구, 업장 폐쇄하고 귀족 노조와 상종한다는 선언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국가 경제의 타격과 사회적 진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하고 거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지며 수많은 눈물과 분노가 쏟아지겠죠. 하지만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면 결국 메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시장 경제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글로벌 모빌리티를 선도해야 할 국가대표 기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그리고 AI 로보틱스까지 앞으로 10년의 패권 싸움에서 밀리면 영원히 2류, 3류 기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피말리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부의 굳건한 단결과 뼈를 깎는 혁신입니다. 회사는 투명한 경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노조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3조 원이라는 눈앞의 달콤한 성과급에 눈이 멀어 회사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다면 결국 그 비수의 끝은 노조원들 자신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목통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폭스바겐 트레스덴 공장처럼 결국 버려진 낡은 철골 구조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고용 안정을 원한다면 파업의 붉은 머리띠를 풀고 미래 산업 전환에 대응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살펴본 현대차 국내 공장 폐쇄 이슈는 단순히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을 넘어 한국 제조업이 처한 가장 아픈 현실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통쾌한 사이다 발언이라며 환호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만 명 생존의 무게와 대한민국 경제의 씁쓸한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순이익의 30%를 요구하며 AI 도입에 맞서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는 노조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회사가 강경하게 선을 긋고 무분별한 떼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하고 냉철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현장의 진짜 목소리와 날카로운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혼돈의 경제 상황 속에서 진실을 꿰뚫는 눈을 갖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분석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습니다. 영국병에 시달렸던 영국의 제조업 몰락, 그리고 거대 노조의 파업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가 그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걸어온 50년의 역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이념이나 분배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생태계의 대격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나서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영진 역시 노조를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여기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절실합니다. 양측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타협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의 울산과 아산의 거대한 공장들은 그저 박물관에나 박죄될 낡은 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다시 한번 힘차게 박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단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 뿌려지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떼법에 갇혀있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냉혹하게 효율성만을 쫓아 떠나는 기업입니까? 정답은 흑백 논리로 간단히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으로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는 오직 혁신하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부디 이 거대한 위기가 대한민국의 노사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